안녕하세요. 3분 트롯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인데요. 각 행사장의 분위기를 올려주며 참여자들의 흥 또한 업시키는 것은 트로트만한 게 없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대학교 및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에 섭외를 많이 받게 되는 트로트 가수들은 지금이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즌을 대비해서 많은 가수들이 TV에 많이 노출하고 신곡을 발표하는 등 본인의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행사에 대중들이 환호할 스타는 누구일까요? 그럼 행사와 축제 선회 1순위인 트로트 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빠진 가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진, 한국인의 흥을 돋구는 여러 장치가 있지만 우리는 사물놀이를 보게 되면 저절로 흥에 빠지게 됩니다. 꽹과리, 징, 장구 등 국악기의 연주는 한국인의 피를 끓게 하는 알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사물놀이를 리드하는 꽹과리를 제외하면 박자의 빠르기나 시작, 그리고 끝을 나타내며 사물놀이에 활력을 넣어주는 악기는 바로 장구입니다. 트로트계에서 유일하게 장구를 들고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서진님인데요. 박서진님은 장구의 신이라는 칭호답게 신들린 듯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다가 예상치 못한 테크니컬한 가창력과 심장의 스미는 비곡성의 음색에 홀려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결국 넘쳐나는 유튜브 속 박서진의 노래들과 과거 영상을 접하며 박서진 페인으로 진행되는 게 박서진 덕질의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춤을 추듯 리드미컬하면서도 파워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하며, 이는 기존 트롯판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캐릭터였던지라 빠른 속도로 팬을 모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미스터 트롯2 사태는 오히려 특정 후보를 위한 박서진 희생양, 설이 설득력을 얻으며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이스터 트롯판과는 별개로 박서진 고유의 트롯판이 형성되면서 더 특이하고도 공고한 팬덤을 굳혀나갔습니다. 미스터 트롯2의 박서진 탈락시키기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송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세상 밖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박서진의 진가와 대중적 인기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되면서 그의 존재와 위상을 제대로 세상 밖으로 폭발시킨 발화점이 되었죠. 최근 신곡 별아별아를 발매하였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두영을 그리워하는 박서진의 애틋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유명 트로트 작곡가 혼수상태에게 곡을 받아 박서진만의 감성으로 노래를 불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서진님은 작년 힘들었을 때의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형들이 수고했다, 고마웠다 라고 말해주는 생각을 하며 운 적 있다 고 속내를 밝히며 그간 힘들었을 박서진 군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도 합니다. 홍진영, 행사에 여신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녀만큼 축제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여가수가 있을까요? 어느 현장에서나 자신의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홍진영님. 벌써 데뷔 16년 차라고 하는 그녀는 무대에서의 관객과 편하게 소통하고 임기응변 또한 뛰어나 축제 관계자들이 안 찾을 수 없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홍비타민이라는 별명과 함께 남녀노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능에 나왔다 하면 패널들 사이에서도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게 분위기를 휘어잡는 능력이 있는 그녀인데요. 사랑이 배터리, 산다는 건, 엄지척, 부기맨, 오늘 밤에 등 히트곡 역시 많아 축제에서 관객들이 떼창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히트곡이 많은 히트곡 부자인데요. 축제 무대에서 본인이 흥이 나면 계약된 곡에 수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앵콜곡을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기로도 유명한 가수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석사 논문 표절 사건이 일어나 1년 넘게 동안 자숙을 하였으며, 이후 2022년 4월 6일에 약 1년 5개월 만에 음반을 내며 복귀했고, 그해 12월 방영 시작한 불타는 트롯맨으로 논란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제대로 방송에 복귀하였죠. 최근 리메이크 앨범 싱글 술 한잔 해요를 발매했는데요. 지난 2009년 지아가 발표한 원곡 술 한잔 해요를 홍진영만의 감성으로 완성한 신곡은 원곡과 달리 곡 전반에 배치된 하모니카 연주가 애절하고 가슴 아린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산슬, 바로 국민 MC 유재석의 부캐인데요. 유느님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기 위한 활동명으로 2019년 놀면 뭐하니의 또 다른 음악 프로젝트인 뽕포유에서 신인 트로트 아이돌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무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있었던 가수 진성의 공연에 가면을 쓰고 깜짝 등장하여 안동역에서를 부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유산슬이라는 이름은 진성님이 즉흥적으로 선사한 예명이며 그대로 유재석의 트로트계의 예명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후 작곡가 박현우, 이건우, 편곡가 정경천 등과 작업한 합정역 5번 출구를 부르며 정식으로 트로트 가수 활동도 병행하게 되었고 아울러 더블 타이틀로는 사랑의 재개발을 발매하였으며 작사는 김이나 작곡은 조영수입니다. 많은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등 소소한 활동을 했었죠. 국민 MC 유재석이 트로트계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부캐의 전성시대를 열었고 트로트의 열풍을 더욱 이어가게 되어 노래 좀 하는 연예인들은 트로트 음반을 내기도 했었죠. 타이틀곡 합정역 5번 출구를 위해 작사, 작곡, 편곡, 세션 밴드, 코러스까지 대한민국 트로트 및 성인가요계의 거장들이 모두 모여서 곡을 만들어냈으며 실제로 유산슬의 이름으로 음원도 냈고 포털 사이트에 유산슬을 검색 시 유재석의 프로필이 가장 위에 떠 완전한 예명을 가진 트로트 가수가 되었죠. 그리고 최정상 가수들만 한다는 굿바이 콘서트를 19년 12월 22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잊을만 하면 유산슬이 찾아와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데요. 대학 축제 때 유산슬이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인파를 끌어모을 수 있는 티켓 파워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찬원, 미스트롯 탑7 중 아마 제일 바쁜 인물은 이찬원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종 예능에서 종횡무진하고 있고 주말 황금 시간대 예능에서는 항상 찬또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원데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는 구수한 가창력의 보이스만 들어도 절로 힘이 나는 찬원님. 이찬원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트로트에 푹 빠져 기성가수들의 꺾기와 발성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었던 트로트를 미리 접하며 선행학습을 한 것이었을까요? 선행학습을 해도 이렇게 훌륭한 보컬이 나오진 않는데요. 초등학생 시절부터 바이브레이션, 즉 기교 다루는 연습을 한 덕분에 내지르는 음을 맛깔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인정받은 진또배기를 시작으로 무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후렴구나 코러스도 코러스 팀과 함께 신나게 부르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는데요. 마른 몸에 비해 성량이 매우 크며 바이브레이션을 빼고 봐도 좋은 성량과 일정한 음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김준수 마스터는 음정이 다 맞다 라고 감탄했었죠. 노래 관련 지식도 대단히 풍부한데요. 데스매치 경연을 위한 상대 가수들에 대한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출생, 일자 및 지역, 근무지 및 거주지, 추천인, 선호하는 가수 등 갖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 곡도 1000곡을 물어보면 한 곡을 모를까 말까라고 하니 거의 걸어다니는 트로트 백과라 할 수 있죠. 이 장면을 통해 방송에서 찬또이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나 말투에 애교가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타 참가자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문장 끝에 하트가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진또배기를 부를 당시 마지막 부분의 느낌을 내기 위해 이 부분만 500번 넘게 연습했다는 연습벌레입니다. 심지어 분장실에서 진또배기 부르는 분 그만 연습하라고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또한 울긴 왜 울어? 연습 중에도 끊임없이 곡에 대해 고민하며 하루에도 수백 번 작가에게 편곡을 바꿔달라며 졸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살이 10kg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습벌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영탁, 축제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관객들의 떼창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수와 관객이 하나 되어 동일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그만큼 흥이 나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후렴구가 있어야 하죠. 이 가수만큼 쉬운 후렴구를 많이 가진 가수가 있을까요? 2020년 출연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선을 수상하여 인지도를 크게 높이며 기나긴 가수, 인생 중 첫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속 이어가고 있는 가수입니다. 바로 찐이야. 막걸리 한 잔. 네가 왜 거긴서 나와? 누나가 딱이야. 네 편이야. 전복 먹으러 갈래 등 쉬운 멜로디와 대중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프로듀싱 능력을 갖고 있는 영탁님. 최근 소속사를 나와 전 매니저와 홀로서기를 한 그는 신곡 네 편이야를 발매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발라드와 R&B를 주 장르로 삼아 노래를 했으며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과 정확한 기교, 음정까지 갖춘 소유자입니다. 특히 영탁 고유의 앙칼진 발성이 있는데 이러한 발성으로 내지르는 고음이 막걸리처럼 시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장윤정에게 잘 쏘아진 화살같이 가슴에 꽂히는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압도적인 리듬감을 자랑합니다. 별명 중
리듬탁이 있을 정도로 미스터 트롯 본선 당시 진을 차지했던 막걸리 한 잔이나 결승 무대에서 선보였던 찐이야는 영탁의 리듬감을 잘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압도적인 리듬감으로 흥겨운 노래들의 진가를 120% 발휘하는데요. 이런 리듬감으로 축제에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발매한 2편이야 역시 기존 트로트 장르에서 탈피한 신디팝 느낌의 R&B 장르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팬들은 영탁님의 음악을 듣고 신디팝 R&B에 푹 빠져 있으며 멜론 차트 1위만 보더라도 대중들의 니즈를 잘 분석하는 프로듀싱과 작사 작곡 능력을 보이는데요. 8월에는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또 어떠한 히트곡이 나올지 기대가 되며 특유의 리듬감으로 축제에서도 많은 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탁님은 실제로 대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꼽은 축제 섭외 가수 리스트에 매번 속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쾌활하고 밝은 이미지인데다 가창력이 뛰어나고 음색이 시원시원해 라이브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성훈, 미스터트로트 우승자이자 탁 트인 고음을 선사하는 안성훈님. 최근 미스터로또, 트랄랄라 브라더스 등 많은 예능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미스터트롯 시즌 1 탈락 이후 가수로서의 꿈을 접고 어머니의 가게를 도와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송가인님의 지속적인 설득과 가게를 찾아주는 팬들의 사랑 덕분에 다시 오디션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미스터트롯이 콘서트 현장에서 자신의 끼를 한껏 발휘하고 있는 안성훈님은 6월부터 TV조선에서 김호준님과 작곡가 혼수 상태와 신규 예능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음역대가 매우 높아 여자 키까지 안정적으로 부를 정도의 고음의 소유자이며 이미자, 주현미 노래 부르는 게 주특기입니다. 약간 허스키한 음색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발성으로 트로트와 발라드 및 댄스풍의 고음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부르며 안성훈님의 고음은 여성 보컬들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이상 3분 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